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제 명태균의 변호사 남상권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홍준표 시장님과 명태균의 공개되지 않은 만남이 3차례 더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주장한 만남에 대한 사실 여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명태균, 조혜진 의원이 만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6일 현재 인터넷으로 확인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일정입니다. 첫째, 홍준표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면은 2020년 5월 6일 그때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입니다. 대구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해서 경북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님 페이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혜진 의원의 당일 일정입니다. 당시 기사를 조회해 보시면은 그때 조혜진 의원은 당선자 신분으로서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이 출마하면서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기사가 지금도 조회가 됩니다. 5월 6일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별도 일정을 가진 두 사람이 명태균의 주선으로 동대구역에서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책위 의장으로 출마한 조혜진 의원이 당시 무소속 당선자 신분이던 홍준표 시장을 찾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한 홍준표 시장의 자택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의 자택에 참여해서 선대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운영한 청년의 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좀 사가지고 왔나요? 시장님 답변이 빵 사가지고 왔어요. 진솔한 청년입니다. 관련 기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날 11월 17일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의 송파구 자택을 방문한 거 맞습니다. 빵을 사가지고 왔고, 문제는 명태균이 왔느냐? 그때 이준석 대표의 수행비서가 명태균과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라는 증언을 저는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명태균은 아파트 앞까지 왔지만은 집에는 들어오지 못했고 이준석 대표의 수행비서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본인이 주선해서 함께 만났다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날조 주장입니다. 세 번째,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명태균 3자 회동했다는 주장 뻥틀입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조회해 보시면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시장님이 만남이 두 번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함승희 전 의원님의 주선으로 강남에서 만났다는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이 틀렸습니다. 2021년 12월 2일 검찰 선배이신 함승희 전 의원께서 저녁을 한번 먹자 해서 홍준표 시장 자택 인근의 일식당에 약속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식당 앞에 갔을 때 식당 주인으로부터 안에 윤석열 후보가 와 계신다, 함성희 의원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시장님은 바로 돌아서서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함성희 전 의원께서 주선해서 2022년 1월 19일 서울 대체동 소재 식당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때 함성희 전 의원은 물만 한 잔 마시고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시장님이 1대1로 2시간 40분가량 만찬을 하셨습니다. 명태균은 이 만남의 과정과 만나는 시간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남상군이 주장한 세 차례의 만남이 더 있다는 것은 허위 날조된 거짓 주장입니다. 제가 별도 자료 없이 왔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당시 언론 기사를 조회해 보면은 기자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라고 명태균과 그 지인이 대화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복당시켜달라고 하루 5번도 더 전화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홍준표 시장님의 복당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복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당선된 이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은 2021년 5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고 시장님은 내 손으로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하고 구속시킨 사람한테 내가 복당 심사를 받을 수는 없다 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아예 복당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은 복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복당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 권한대행체제에서 2021년 5월 10일 복당 신청을 했고 6월 11일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6월 24일 날 복당이 되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의 녹취처럼 시장님께서 김종인 체제에서 복당 신청을 또는 부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여론조사의 시점이 대선 경선 이후 시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 경선에서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당시 홍준표 후보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1%를 이기고도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인 홍준표가 가해자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또 그 법률 대리인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모든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특검이든 검찰의 해명 수사든 중앙지검이든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거짓말들이 더 이상 이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남상군이 주장한 세 차례 만남에 대해서도 오늘 즉각 검찰에 고발합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발한 이 9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 주십시오.